자, 오장 투자 전략 잡아야 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같은 날 별로 할 건 없어요, 사실. 어제 이맘때만 해도 3,130에서 이제 3,200을 바로 갈 것 같은 했는데 쭉 또 거품 빠지듯이 삐리리 해갖고 오늘은 3,000포인트를 지키느냐 이걸로 지금 이제 3,040포인트인데 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떠세요? 시장을 보는 소회가? 네, 일단 3천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가속도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어불성설이고 생각해보면 6월달 한 달에 거의 뭐 16%가 올랐잖아요, 지수가. 네. 연간 16% 올라도 많이 오른 건데 한 달에 16%가 올랐고 외국인이 거의 8조 가까이 샀어요. 근데 우리의 특수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예 특수성이 있었지만 너무 눌려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뭐 작년 대비해서 보면 여전히 우리 시장은 별로 오른 게 없고 아직도 올라야 될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이제 이벤트가 실현이 되는 거죠. 상법 통과라고 하는 물론 네. 근데 이게 뭐 덜커덕 달구지처럼 뛰어더 거리긴 하겠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빌런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태광? 뭐 태광산업 같은 그런 빌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또 야당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3%룰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질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 민주당은 그냥 넣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최근 속보까지 이렇게 봤는데. 네. 근데 이제 계속 뭐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뭐 민주당 안만으로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합의로 처리하는 게 그렇죠. 가장 좋기는 하죠. 모양새가 밀어붙이기로 일방적이라면은 물론 그게 타당한다 한들에도 그렇죠. 그게 참 우리나라는 모양새 이것도 좀 품격 참 그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네. 이 기득권이라는 걸 없애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생각보다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통과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협의 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벤트에 임박한 종목군들의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뭐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조정도 좀 거칠다. 네, 그렇죠. 아니 뭐 거칠다기보다는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빠지는데 그동안 뭐 오름폭에 비하면 오늘 빠지는 게 그렇게 거칠다라고 또 볼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뭐 거의 매일 이렇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빠지는 게 그렇게 거칠다라고 보기에는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을 잘 소화하고 갈 수 있는지 정도의 뭐 체력 테스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오늘 또 뭐 오른 게 없어서 그런지 버티는 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재료라고 한다면 또 재료겠지만 평택 P5 P라인이 이제 이게 또 우리나라 말은 참 항상 아다르고 어다르고 제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건설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재개를 추진 결정한 거냐. 가능성이라면은 다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재개하는 걸 추진 결정했다 그러면 가는 거거든.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후자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어제 모 매체에선 단독 보도 이렇게 네. 했던데. 그다음에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건 뭐 매체 보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영현 부회장이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최종 결정이야 이재용 회장이 하겠지만 최근에는 이 약간 올드 멤버라고 오비라고 하는 전영현 부회장이 그립을 잡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미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신 건 뭐 엔비디아를 만나러 갔다라는 얘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만 만나러 갔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렇게 그 전영현 부회장의 미국 행보, 해외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공교롭게도 줄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AMD랑 뭐 했다, 그 다음에 뭐 또 어디랑 뭐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 한 3일 전인가요? 나왔던 얘기 P4 얘기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P5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P3 라인까지는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평택 캠퍼스의 핵심은 전부 낸드부터 디램, 그다음에 뭐 시스템 LSI까지 한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평택 1라인만 지금 디램하고 낸드하고 평택 2, 평택 3 라인부터는 혼용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평택 P4도 원래 비메모리를 너무 못해서 그냥 낸드 쪽, 그 디램 쪽으로만 간다. 그 DDR5 쪽으로만 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P4 라인은 이 HBM
뭐 포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 또 흘러나온 상황이고 또 어젠가 나온 뉴스는 이제 이 원시 쪽에서도 제대로 수율을 잡아서 발열을 잡았다. 신나노이야? 그러니까 10나노에서 최선단 공정인 거죠. 그 HBM4로 가려면 꼭 해야 하는 이미 이 SK 하이닉스는 하고 있다는 이 원시 라인 자체가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오면서 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만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불과 한 3, 4일 전만 해도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 요만큼 오르고 뭐 이러던 양상이 최근 며칠간은 오면서 하이닉스 조금 흔들릴 때 삼성전자는 버티거나 오늘처럼 뭐 하이닉스 내리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시장의 중요한 변화, 에이직의 급격한 확대, 그다음에 HBM4에서는 그게 그거더라.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HBM3까지는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지만 HBM4에서는 따져보니까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배시당하네? 그러면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이게 뭐 정권 초기에 항상 뭐 기업들은 뭐 투자에 대한 집행, 미뤄왔던 거를 집행하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런 걸로 좀 봐야 되지. P5 라인이 특별하게 유니크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2나노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GAA 방식으로 3나노를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수율이 너무 형편없어서 뭐 거의 의미가 없었고. 근데 이제 3나노의 수율은 잡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엑시노스 2500, 2600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600은 지금 2나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엑시노스 2600만 만들기 위해서 P5 라인까지 할까?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영현 부회장의 그 해외 행보와서 좀 결부지어서 보면 엔비디아는 아니더라도 다른 뭐 퀄컴이라든지 어느 쪽과도 뭔가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럴 수 있겠네. 설레발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뭔가 시그널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짓는다. 그냥 괜히 심심하니까 다시 지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근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죠. 당연히 공장을 짓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지금 뭐 30조 얘기하고 있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뭔가 추가적인 그 뒷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CEO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는 끊임없이 무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뭐 주가는 여전히 6만 원대 딱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뭐 출발조차 안 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뭐 삼성전자의 핵심 뭐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어차피 HBM이 다 커지는 상황이고 반도체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하이닉스에도 전혀 나쁠 게 없는데요. 핵심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에이직 시장은 일단 하이닉스가 들어올 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HBM4가 정말로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그게 그거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하이닉스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HBM4에서도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라고 외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뭐 다각도로 취재 본 바로는 지금 HBM4에서는 장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비슷하게 간다면 돈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돈 싸움은 누가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이오테크닉스를 포함한 삼성전자와만 하고 있는 그런 특정 업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여전히 있는 거고. 주가는 조금 반응을 하던데 뭐 하여튼 거기는 매번 쪽비릭하다가 말아가지고 저는 신뢰를 잘 안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라서. 이오테크닉스는 어떻게든 삼성전자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네. 굴레가 있죠. 되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번호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렇죠. 네, 뭐 한솔케미칼을 포함한 꼬리표처럼 번호표 네. 된다. 예, 소위 이제 반도체 가장 기초 재료를 깔아주는 그런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P4하고 P5가 공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생각보다 장비가 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엄청 들어가죠. 그렇죠. 사실 그러면 공장을 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외형을 갖춰야 되고 터파기부터 해서 이제 밑으로 파서 또 내진부터 해서 진동이라는 거에 엄청 민감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형 잡고 그다음에 공정이 돌아가려면 전력 설비가 당연히 필요하죠. 이게 뭐 단순히 뭐 기계 돌린 동작이 아니라 반도체잖아요. 거기에 또 HBM, AI 쪽이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야 되고 물도 용수,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렇죠. 용수 네. 끌어와야죠. 그다음에다 나가야 되는 오페스 정화 이거 잡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 기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다 지어놓고 자 공장이 여기 이게 아니라 짓는 단계부터 설비들이 다 배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PO라는 발주가 나와야 되는데 발주 소식이 아직 별로 없는데. 지금 국내 업체들에는 아직 뭐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시그널은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러면 어차피 반도체 공장 깔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장비는 누가 뭐래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고 네. 그다음에 또 램리서치를 포함한 이런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도쿄 일렉트론까지 깔리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가 장비들 중에 일부가 한국 장비들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부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구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는데. 네. 더구나 이제 이번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배시랑 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의 핵심을 쥐고 있다는 썰은 나오는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 쪽은 그 발주와 관련된 뭐 특별한 얘기를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해서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한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한국 지사에 전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시는 본딩 장비를 해본 적이 없었지 않나? 근데 이번에 이 관련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돼서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두 지금 배시화 하려는 뭐 테스트를 하거나 설계를 잡아보거나 결국에는 물리적 공간이 HBM이라는 게 이제 적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층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뭐 아파트가 고층이 되는 거야. 물론 그것도 뭐 바벨탑처럼 뭐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거를 높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플럭스리스 본딩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들이 있는데 뭐 시도를 하고 테스트는 하고 하지만 그게 뭐 쉬울 것 같으면 뚝딱인데 전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원이 다른 얘기들인데 언론에서는 그냥 막 갈겨 쓴다는 게 좀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삼성전자 쪽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삼성 홍보실이 또 움직이는구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여전히 뭐 투자가 유효해 보이는 구간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좀 열어놔야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들어가는 거면 하이닉스도 좋은데.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을 뺏긴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 부분도 같이 염두해서 반도체 쪽에 아예 이제 풀로 ETF로 투자를 하시든지 예. 아니면 나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뭔가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쪽으로 한번 몰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저 지금 시세판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물론 0.75%고 하이닉스가 지금 아까 몇 %죠? 확 지나가가지고 못 봤네. 뭐 한 1% 정도 되나? 3% 지금 3% 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좀 있어 보여서 저 시그널이. 그러니까 언뜻 오늘 나온 지나가는데. 뉴스들을 지금까지 뉴스플로우로 쭉 이제 우리가 하나 뉴스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뭔가 뭐 기술 개발을 했다, 누구랑 계약을 했다더라, 누가 어디 가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더라, 누구랑 뭐를 했다더라가 카더라가 지금 플로우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언론의 삼성 홍보팀에서 무언가를 풀었을 수도 거기도 있겠습니다만.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해외에서도 들려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단순하게 삼성전자 홍보팀의 역할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이제 분명히 이제 기술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또 판이 한번 바뀌는 쪽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필요합니다. 뭐 매일매일 결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네, 예전에도 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매수. 네, 삼성전자도 미국 매수. 주식을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저는 올해 계속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의 핵심 중에 하나라면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와 상관없이 P4하고 P5 라인에 적어도 50조 이상의 투자를 하는데 그 장비 중에서 몇 조 원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그 앞뒤 공정에서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이렇게 정리하면서 더 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